안녕하세요. 이 밤 책을 듣다입니다. 목숨이 끊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숨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으로 쉬는 숨을 말합니다. 인생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숨의 중심점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목으로 쉬는 숨, 즉 목숨이 끊기게 되는 거죠. 30여 년간 호흡을 연구해온 민수식님의 숨 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책에서 당신의 인생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호흡의 여정과 같다. 사람의 호흡을 보면 재미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 태아 숨쉬기로 시작해 아랫배 숨쉬기, 윗배 숨쉬기, 가슴 숨쉬기, 어깨 숨쉬기, 목구멍 숨쉬기를 거쳐 삶을 마감한다. 사는 동안에 숨쉬는 중심점이 아랫배로부터 위로 목구멍까지 올라간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입이나 코로 호흡하지 않고 탯줄로 숨기운을 받는다. 세상에 태어나 탯줄이 끊어지면 비로소 으앙 하는 첫 울음소리와 함께 양수를 토해내며 날숨으로 인생을 시작한다. 그리고 배꼽 아래 부위를 깊숙이 볼록거리며 아랫배 호흡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이며 바른 숨의 표본이다. 갓난아이 때는 아랫배를 부풀려 폐의 아랫부분까지 공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호흡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갓난아이를 관찰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기 때는 숨을 쉴 때 공기가 폐 아랫부분까지 충분히 들어올 뿐 아니라 우주의 기운도 숨결을 따라 아랫배를 거쳐 발끝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아기들은 항상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한겨울에 맨발로 다녀도 추위를 타지 않는다. 발에 기운이 많이 모여 있어 따뜻하기 때문이다. 아기가 자라면서 청년기가 되면 숨쉬기의 중심점이 점점 위로 올라간다. 청년기 때는 바깥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로부터의 꾸중과 체벌이 두려워 숨을 죽인다. 이러한 것이 아랫배를 경직시켜 윗배 쪽으로 숨쉬기의 중심점이 올라가게 한다. 허리를 날씬하게 가꾸기 위해 허리띠를 조여매는 것도 호흡이 점점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른이 되면 더욱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상처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배의 근육이 더욱 굳어지면서 숨쉬기의 중심점이 가슴으로 올라간다. 이 단계에서는 폐의 입부분만으로만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움직이고 인체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놓여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한다. 숨기운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에 맺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장년을 지나 노년기가 되면 숨쉬기의 중심점이 점점 더 위쪽으로 옮겨간다. 이때는 숨을 쉴 때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불안정하다. 기운도 머리 쪽에 물려 머리가 복잡하다. 전기가 쇠잔해지면서 호흡도 거칠어진다.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숨쉬는 중심점이 점점 목구멍 쪽으로 올라오면서 마침내 숨을 몰아쉬고 생명을 마친다. 이처럼 사람은 숨쉬기의 중심점이 아랫배에서 시작하여 윗배와 가슴을 지나 어깨와 목구멍 쪽으로 올라오면서 삶을 마감한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 여정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숨쉬기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지금 바로 당신의 숨쉬기의 중심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다른 손은 배에 얹는다.
고요하게 눈을 감고 깊게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쉰다. 숨을 쉴 때 어느 손이 더 많이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가슴에 얹힌 손이 많이 움직이면 당신의 호흡은 가슴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다. 물론 인생의 여정도 그만큼 달려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올라가는 숨쉬기의 중심점을 일부러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우리 선조들은 호흡의 중심점을 의식적으로 아래로 내려 인생 여정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알았다. 옛 성인이 임종의 순간까지 한치의 헝클어짐이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올라가는 숨쉬기의 중심점을 아래로 내릴 수 있었던 덕분이다.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숨쉬기를 바르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올라가는 숨쉬기의 중심점을 거꾸로 아랫배 쪽으로 내려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이 바른 숨의 핵심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이 당신을 아랫배 호흡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책 속에서 당신의 인생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을 발견하기 바란다. 네, 바른 숨의 핵심은 올라가는 숨쉬기의 중심점을 거꾸로 아랫배 쪽으로 내려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아랫배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쁜 호흡의 신체적 특징. 다음은 나쁜 숨쉬기를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적인 특징이다.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자신의 호흡의 횟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숨을 마실 때 배를 당기면서 가슴을 내민다. 숨을 마시면서 아랫배를 안쪽으로 당기는 것은 나쁜 호흡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바른 숨은 숨을 깊게 마시기 위하여 아랫배가 부풀어 올라가야 한다. 숨을 마실 때 어깨를 들어 올린다. 숨을 마실 때 어깨를 들어 올리면 횡격막 근육이 위로 당겨지면서 폐의 아랫부분이 압착되어 폐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 숨을 마실 때는 폐의 공간이 최대한으로 늘어나므로 어깨는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다. 말할 때 숨이 급하고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말을 하는 동안에 숨이 급하거나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호흡을 통해 공기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성대를 울리게 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동안에 공기를 내보내는 만큼 충분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폐 속에 공기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숨을 쉴 때 혀가 목구멍 쪽으로 당겨진다. 혀는 사람의 몸에 긴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혀가 앞니에서 떨어져 목구멍 쪽으로 당겨져 있다면 이는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긴장이 있다는 뜻이다. 몸에 긴장이 있다는 것은 호흡이 바르지 못하여 우리 몸이 숨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한다는 말이다. 혀의 긴장은 쉽게 목이나 성대로 번진다. 숨을 쉴 때 옆구리와 허리 부위에 딱딱함을 느낀다. 아랫배로 숨을 쉬면 복부의 근육뿐만 아니라 옆구리와 허리의 근육이 동시에 자극을 받게 되어 근육의 탄력성이 유지된다.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평소에 옆구리와 허리의 근육에 자극이 가지 않으면 이 부위의 근육이 긴장하여 딱딱해진다. 평소에 입니와 아랫니를 서로 맞닿게 입을 다물고 있다. 호흡이 바르지 못하여 우리 몸이 항상 긴장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이 생긴다. 이를 물게 되면 입안이 딱딱하게 굳어져 공기의 통로가 제한되어 깊은 호흡에 방해가 된다. 목소리가 자주 쉰다.
숨을 쉴 때 횡격막을 활용하여 공기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목과 혀의 근육이 긴장되고 이것은 성대를 긴장하게 한다. 성대가 긴장하면 굳어진 상태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 목이 쉰다. 자기의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어한다. 성대에 공기가 통과되지 않고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충분한 공기를 집중적으로 성대를 통과시키면 그만큼 목소리에 힘이 생기게 된다. 네, 나쁜 호흡의 신체적 특징 한번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른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은 유연하게, 마음은 긍정적으로. 수영이나 달리기와 같은 지구력이나 순발력을 요하는 동적인 운동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로 몸을 풀어주면 된다. 그러나 숨쉬기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평소에 몸과 마음을 이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횡격막, 복부, 허리, 옆구리와 같이 호흡 적용에 관여하는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마음은 항상 느긋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숨이 부드러워지고 몸속에 기운이 잘 흐른다. 좋은 호흡을 위해서는 근육을 지나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보다 탄력 있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호흡하기 전에는 무리하게 준비 운동을 하는 것보다 몸이 따뜻해지고 풀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볍게 해준다. 국민체조나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동작으로 5분에서 10분가량 몸을 풀어주면 된다. 원래 살아있는 생명은 유연하고 부드럽고 따스함을 머금고 있으나 죽은 것은 경직되고 거칠며 차갑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고 기혈순환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병이 생긴다. 따라서 평소에 몸을 유연하게 하고 호흡으로 기운을 잘 모아 순조롭게 흐르도록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이 최고의 준비 운동. 오랫동안 가슴으로 호흡을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이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부족한 경우는 근육이 경직되어 호흡을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이때는 스트레칭과 같은 몸풀기 동작으로 경직된 몸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한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을 자세히 관찰하면 스트레칭이 호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숨이 들어오고 스트레칭을 풀 때는 숨이 나간다. 이것은 스트레칭에 대한 호흡의 자연적인 반응이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머릿속의 잡념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동작을 크게 천천히 한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동작 속에 호흡을 넣어 동작과 호흡을 일치시킬 때 몸속의 기운이 고르게 잘 흐를 수 있다. 몸이나 팔을 올리거나 펴거나 뒤로 젖힐 때는 숨을 깊게 마시고 내리거나 오므리거나 앞으로 수그릴 때는 숨을 충분히 내쉰다. 몸의 특정 부위를 자극할 때는 숨을 마시고 자극을 풀어줄 때는 숨을 내쉰다. 자극하고자 하는 몸의 부위에 정신을 집중하여 막힌 기운이 뚫린다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정성을 들이면 몸이 뚫리기 시작할 것이다. 숨쉬기를 위한 몸풀이는 몸 전체를 자극해주는 것이 좋다. 몸 전체가 풀려야 몸 안의 기운이 전신에 잘 흐르기 때문이다. 양팔로 기지개를 켜면서 몸 전체를 쭉 뻗어 전신을 이완시켜 준다. 목과 허리 그리고 팔 운동으로 상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무릎의 관절과 발목도 적당히 돌리면서
하체의 근육을 이완시켜 준다. 우리 몸의 기혈을 잘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목 운동도 중요하다. 목 운동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준다. 목을 급하게 젖히거나 심하게 흔들면 몸의 기운의 균형이 깨져 안정을 잃게 된다. 목 뒤쪽 부위에 있는 후두근은 우리 몸의 중요한 동맥과 기혈의 통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양손으로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하단전의 기운이 상체의 머리까지 잘 흐른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의 기운을 잘 순환시키면 우리 몸은 저절로 상체의 살이 빠지고 하체가 튼튼해지는 상허 하실의 건강한 체질로 바뀐다. 이런 체형은 몸의 무게중심이 잘 잡히고 발목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손을 충분히 비벼주는 것도 기혈순환에 좋다.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손을 풀어주고 긴장을 잘 흐르게 해주면 몸 전체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내장기관의 기능이 되살아나 소화도 잘 되고 혈색도 돌아온다. 복부에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다 모여 있다. 아랫배를 자주 가볍게 두드려주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 우리 몸의 내장기관도 주기적인 운동과 자극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내장을 운동시키지 않고 긴장의 상태로 두게 되면 기혈이 막혀 기능이 저하되고 심하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틈날 때마다 오장육부가 있는 복부 주위를 양손 주먹으로 가볍게 1, 2분 정도 툭툭 두드려주는 습관을 들여보자. 세 번째, 좋은 호흡은 좋은 자세로부터 나온다.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숨결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 호흡하기에 바른 자세는 오랫동안 호흡을 해도 허리에 힘이 가지 않고 피로하지 않으며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자세이다. 호흡은 일상생활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떤 자세로도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호흡을 할 때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하면 된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고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아랫배를 약간 앞으로 내밀듯이 하면 호흡과 관련된 기관이나 근육이 본래의 제자리를 잡아 숨쉬기를 잘할 수 있다. 손은 무릎 위나 의자 거리에 자연스럽게 올려놓는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몸을 구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몸을 수그리는 자세는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에 깊은 호흡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만약 여러분이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곤함을 느꼈다면 이는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호흡작용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일어서서 호흡하는 방법도 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산행을 하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휴식 시간에는 안성맞춤이다. 편안하게 바로 선 자세에서 양쪽 다리의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호흡이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무게중심을 한쪽 다리에만 집중시키게 되면 호흡이 부자연스럽다. 미세한 자세의 변화마저도 호흡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너무 똑바로 서면 상체에 힘이 들어간다. 특히 배꼽 윗부분과 가슴 쪽에 힘을 받기 때문에 기운이 맺힐 수 있다. 따라서 몸의 무게중심이 앞발 쪽으로 약간 기울도록 상체를 앞으로 5도 정도 기울여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호흡을 할 때는 소파나 침대 위에서 하는 것보다 바닥에 방석이나 매트를 깔고 앉아서 하는 것이 좋다. 다리는 책상 다리를 하거나 한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리는 양반 자세를 취하면 된다. 정통적인 숨쉬기 자세는 결과부자 자세이다. 초보자는 이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지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와 호흡하기 좋은 자세이다. 양쪽 다리를 서로 꼬아 발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허리를 편 채 온몸의 힘을 최대한 빼고 앞으로 기운 듯 만 듯한 자세를 취한다. 양쪽 손은 무릎 또는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다.
결과부자 자세는 우리 몸의 기운과 생각이 아래로 내려오게 하므로 예부터 성가해서 좌선을 하면서 즐겨 취하는 자세이다. 잠자기 전후나 몸이 피곤할 때는 누워서도 할 수 있다. 베개는 베지 않거나 낮은 것이 좋다. 베개가 높으면 고개가 앞으로 숙어져 기혈 순환에 방해된다. 위로 보고 편안히 누워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두 손은 단전에 올리거나 자연스럽게 몸 가까이 놓으면 된다. 배가 나온 사람은 무릎을 세워 베개로 받쳐주면 한결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처음 호흡을 시작할 때는 누워서 하는 자세가 가장 편안하고 일어서서 하는 자세가 그 다음이며 앉아서 하는 자세가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아랫배 부위를 움직여야 하는데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아랫배에 많은 무게가 쏠리기 때문이다. 누워서 깊은 호흡을 익힌 다음에 일어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어느 자세에서도 호흡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네 번째, 신체 각 부위가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한다. 신체 각 부위의 자세가 전반적으로 바르게 되어야 최적의 호흡이 일어난다. 숨을 쉴 때 어깨의 긴장을 풀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가슴이 눌리거나 가라앉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등은 둥글게 굽히지 말고 똑바로 세우고 머리도 바로 들어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머리를 기울거나 숙이면 턱과 목의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숨결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척추는 인체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 치고를 위로 들어 올려 배를 약간 앞으로 내밀면 허리가 반듯해지면서 아랫배와 엉덩이가 몸통을 지지하기에 알맞은 자세로 된다. 척추가 휘어지거나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 인체의 에너지의 흐름이 크게 제한을 받아 척추와 연결된 심장, 폐, 콩팥 등 여러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턱을 당겨 목의 경추를 펴주면 척추로부터 머리까지 기혈 순환이 활발하게 된다. 혀를 입천장에 닿게 하면 머리에 맺힌 열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신의 기혈 순환을 돕는다. 침이 입속에 고이면 조금씩 삼켜준다. 예부터 호흡 중에 나오는 침을 옥침이라 하여 최고의 보약이라 했다. 호흡할 때 눈을 감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정신 집중에 도움을 준다. 다섯 번째, 바른 숨은 바른 마음으로부터 온다. 호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바르게 해야 한다. 숨쉬기 자세를 취한 다음에는 목, 어깨, 가슴, 그리고 팔다리에 힘을 쭉 뺀 채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든다. 몸에 힘이 빠져야 몸이 이완되면서 마음도 가라앉는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잡념이 사라지면서 호흡에 집중할 수 있다. 몸에 힘을 뺀다는 것은 우주 대자연에 대한 겸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우러러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대우주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으로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긴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에서는 힘이 저절로 빠진다. 몸 전체에 쌓여있는 긴장, 피로, 불안, 초조,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가 머리끝에서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각적인 암시를 주면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면 효과가 있다. 호흡의 최대의 적은 잡념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잡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념들을 잠깐 접고 몸 전체를 텅 비우면서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간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기 숨결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면서 집중 속에 찾아드는 침묵을 경험해보자. 잡념과 졸음으로 집중이 안 될 때에는 바람을 쐬든가 몸을 가볍게 풀어주면 기분이 전환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여섯 번째,
정성이 최고의 호흡 기술이다. 호흡은 우주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기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 인체 내의 신비한 약을 일깨워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되고 치유되도록 한다. 여섯 번째, 정성이 최고의 호흡 기술이다. 호흡은 우주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기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 인체 내의 신비한 약을 일깨워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되고 치유되도록 한다. 숨어있는 잠재 능력을 깨워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내면의 혼을 일깨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며 기적이다. 이러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한 호흡 한 호흡에 정성을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동일한 기간 동안 같은 요령으로 호흡을 하더라도 정성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는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받아들여 몸 안에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거쳐 우리 몸을 자양하는 단순한 생리적인 차원을 넘는 그 무엇이다. 호흡은 대우주와의 영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최대의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호흡이 보인다. 새벽녘에 네 곁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북극성을 향해 두 손 모아 가족들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애절한 바람은 그 어떤 종교와 문화를 넘어 하늘을 향해 드리는 최고의 정성이다. 이러한 순수한 정성이야말로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호흡에 있어서도 정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는 최고의 요령이다. 일곱 번째, 숨은 코로 쉬어야 한다. 호흡을 할 때 입은 자연스럽게 다물고 코로 공기를 마시고 내보낸다. 입을 지나치게 꽉 다물거나 벌려서는 안 된다. 입으로 숨을 마시는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병약한 사람의 숨쉬기를 살펴보면 입을 벌린 상태에서 숨을 쉬며 숨결이 빠르고 얕다. 코막힘 등으로 코호흡하기가 답답한 경우에도 숨을 마실 때만큼은 반드시 코로 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쉬도록 한다. 코는 공기의 가습기와 청정기의 역할을 한다. 코는 공기가 코를 통과하는 동안에 폐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한다. 또한 코털이 먼지와 오염물질을 여과해주기 때문에 폐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 코의 점막에 너무 많은 먼지나 오염물질을 쌓이게 되면 그것들을 배출하기 위해 인체는 자동으로 점액을 배출시키거나 재채기를 하게 된다. 입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는 오염된 채 폐에 전달되기 때문에 폐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피 속의 적혈구가 오염된 산소를 그대로 세포에 전달하게 된다. 이 오염된 물질은 백혈구에 의해 어느 정도 제거되기도 하지만 결국 백혈구의 능력을 초과해서 쌓이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된다. 입호흡에 버릇이 심하면 목에 병균이 침범해 항상 감기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영양 부족으로 오는 질병이 많았지만 오늘날의 질병은 나쁜 공기가 입을 통해 그대로 세포에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코호흡은 피 속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공기를 마시고 내쉬는 과호흡을 하게 된다. 과호흡은 몸속의 이산화탄소를 너무 빨리 배출하게 되어 혈관을 수축시켜 산소가 말단 세포까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막는다. 뇌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초조하게 만든다. 여덟 번째, 맑은 날 오전이 호흡하기에 최적이다. 호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하루 중에 호흡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새벽부터 아침 식사 이전이다.
이 시간대는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태양의 기운이 천지에 내리기 시작하는 때이다. 특히 아침 3시에서 7시 사이는 폐와 대장의 기운이 활발한 때이므로 호흡하기에 가장 좋다. 낮 12시가 지나면 해가 기울면서 하루의 기운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천지의 기운이 고요하게 닫혀있는 시간대이다. 이때는 양기가 약하고 음기가 가장 성해하는 때이므로 호흡을 피한다. 기운이 약한 사람이 음기가 강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호흡을 하면 자칫 삿된 기운이 방해할 수 있으므로 특히 초심자는 조심해야 한다. 번개와 천둥이 치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피한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면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도 고르지 못하다. 호흡은 오후보다는 오전, 궂은 날보다는 맑은 날에 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한 후 적어도 2시간이 경과한 후 공복감을 느낄 때 호흡이 잘 된다. 위장에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 포만감을 느낄 때는 위장 속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온몸의 피와 기운이 위장으로 쏠리고 횡격막의 상하 운동도 원활하지 않다. 위장이 비워질 때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잘 오르내릴 수 있어 호흡이 깊어지면서 입안에 침이 고인다. 이때 나오는 침을 옥침 또는 단침이라 하는데 하늘이 내린 보약이다. 침이 고이면 뱉지 말고 정성스럽게 삼킨다. 입에서 단침이 나을 정도가 되면 공복감이 없어지고 생동하는 기운이 복부에 가득 차게 된다. 호흡하는 장소는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좋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하면 기운의 흐름이 약하고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한다. 네, 바른 숨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꾸준히 바른 숨을 실행한 후에 제 몸에 일어날 기적을 상상하니까 저는 벌써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제게 필요한 책이네요. 제가 살이 조금씩 찌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혈압도 높아지고 아이를 또 셋을 낳다 보니 상체가 뚱뚱해지고 탈모도 생겼어요. 그런데 바른 숨을 우리 몸에 체화하게 되면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바른 숨을 실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행하시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책을 구입해서 보셔도 좋고 네이버에 바른숨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또 민수식 님이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명이 숨 쉴 줄 아십니까? 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네요. 자, 그럼 달라진 저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